네, 뉴스엘 라이브가 시리즈로 마련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코너입니다. 각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꾸려가고 있는 민선 8개 지방자치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민생을 부탁해. 오늘은 신상진, 조금 전에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시장님 이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성남시가요. 청년 취업 올 패스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밝히셨는데 이거 어떤 사업인지 하고 일단 시작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3월부터 공모를 해서 네. 이제 6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말씀드리면 예. 우리 미취업 청년들 19세에서 34세 성남시 거주자에 대해서 100억 원 규모로 1인당 100만 원 이내에 이제 한국사 자격 시험이라든가 취업에 필요한 또 어학 시험이라든가 또 국가 자격 인증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데 수강료하고 응시료를 횟수 제한 없이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성남에 원래 그 24세 청년 배당, 예.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시장 때 했던 거죠. 네. 그걸 이제 경기도지사로 가면서 경기도 전역에 7대3 비율로 도비 지원하고 하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것은 굉장히 그 받는 24세 청년들한테 호응도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 대체로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성남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 성남 FC의 구단주를 맡게 되셨습니다. 성남 FC 사실 요즘에 좀 많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 FC 이제 구단주를 맡으셨는데 어떻습니까? 성남시 이제 출정식을 지난달 추진하셨다고 하고 올해 성남 FC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성남 FC가 그동안 참 국민 여러분들 또 성남 시민들의 많은 자존심에 좀 훼손이 됐던 부분인데 그동안 특혜 비리 의혹의 온상으로 또 작년 10월에 K1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FC를 저는 이제 매각할 생각도 했었는데 작년에 감독과 대표이사 새로 공개 채용을 해서 아주 또 선수들도 일부 교체하고 그래서 성남 FC가 우리 시민 통합과 성남의 그런 발전상을 또 국민 앞에 보여주는 또 아주 무너진 데서부터 다시 살아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또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FC를 우리 성남시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이 세간에 이 의혹이 많은 부정부패 그 운상으로 찍혀가지고 기업 협찬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 순수 혈세 1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3억으로 절반으로 해서 선수들이 제가 우리 외인 구단처럼 우리가 배고픈 구단으로 한번 열심히 뛰어서 올 연말에는 K1 리그로 다시 진입을 하자 해서 선수들의 사기도 좋고 새롭게 이걸 살리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성남 FC에 이어서 이제 시장님 지시로요.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착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들을 좀 확인하신 게 있습니까? 감사. 예, 저는 이제 이 정자동 호텔에 대한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이렇게 좀 들여다 보니까 정자동 것은 굉장히 특혜 의혹, 특혜 사건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더군요. 그래서 첫째는 그 2014년, 15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시유지 땅에다가 이제 개발 회사에서 그것을 이제 30년 임대로 해서 이제 호텔을 짓겠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적용되는 법률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하고 관광 숙박시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시설 특별법에는 수의 계약을 하는 조항이 없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이용해서 수의 계약으로 해서 쉽게 그 특정한 개발 회사에 그 계약을 수의 계약을 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는 이 30년 후 이 사용 후에 그걸 기부 체납하거나 원상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특혜가 또 안 되니까 관광 숙박 시설 특별법에 의거한 거기에는 이제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예. 임차인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자면 두 개의 법률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그렇군요. 개발회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그 법률 그 외에도 뭐 그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또 이 대부료를 굉장히 최저로 하라는 시장의 또 결제 서류의 어떤 지시라든가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굉장히 대장동보다도 더 명백한 특혜 의혹 사건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이제 이런 게 좀 우리 시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논란들,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일들도 있고 경기지사 재직 시절의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언론에 먼저 성남시가 많이 거론이 되고 근데 현재 지금 성남시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신 시장님은 좀 어떻습니까? 약간 뭐랄까요? 좀 뭐 부담이랄까요? 뭐 좀 그런 그 마음은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 아니고 예. 이제 시장 행정의 책임자로서 또 성남시의 이제 민주당 시의회하고도 또 어쨌든 협력 관계로 일을 풀어야 될 것도 풀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제가 일반 국회 정치인처럼 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 진실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아하. 이 성남의 그 힐튼 호텔 건뿐 아니라 대장동 특혜 사건도 정말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사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듯이. 근데 이재명 전 시장은 지금 대표는 저하고 90년대 한 8, 9년 동안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같이 하면서 잘 알았던 관계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의 일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특혜 사건 가지고 시민단체가 그 분당의 파크뷰라는 특혜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무지하게 싸웠어요. 근데 그런 싸움에서 무엇을 좀 또 이렇게 노하우를 축적했는지 그 이후에 벌어진 시장 시절의 여러 특혜 사건은 알겠습니다. 뭐 파크뷰 특혜 사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싸웠던 사건에 뭐 100배, 1000배의 어떤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권한을 이용해서 했던 그런 의혹들이 아주 짙습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번에 성남시장에 이제 당선이 되신 거고요. 어떻습니까, 시장님? 이거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남시 분당구에는 1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 들어선 그 오래된 빌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에는 17개 블록에 5천여 가구의 연립주택 빌라가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 4년도 7개월 동안 종 2종의 주거지로 있다가 2004년도에 1종 주거지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환원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1종이면 재건축을 못합니다 거의. 그래서 왜냐하면 건축비를 자기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부담을 해야 되고 가구 수를 늘릴 수가 없고 그래서 2종으로 저희가 환원시켜서 이번 2월 6일 날 고시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빌라 단지 주민의 5천여 가구의 아주 수건의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좀 뭐 공약 사업이기도 해서 강력히 좀 밀어붙였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시장님 모시고 말씀을 나누니까 기대가 되는 측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민생을 부탁해 신상진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